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왜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총이 7배 차이 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사상 최고가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는 0.62% 상승했고 S&P는 0.36%,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35%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거죠.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이럴 때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항상 이제 뭐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날 증시가 에너지주와 대형 IT주의 주도로 일제히 올랐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0.7% 상승했다. 시가총액 2조 달러에 1200억 달러만 남겨두고 있다. 8,800억 달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1.88조 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원래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한 10% 이상을 하면 한 3주간 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진다거나 뭐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 크게 흔들림이 없이 가는데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8월 말쯤에 액면 분할 4분의 1 정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등과 격차가 한 10%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 차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가 2등인데 MS가 1.61조 달러고 거의 이제 한 15% 정도 차이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3등 같은 경우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1.57조 달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서 애플에 지금 몰빵하지는 않고 있어요. 1등 주식 투자법에 의하면 10% 이상이면 애플에 몰빵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는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는 이유는 MS가 그러니까 MS가 뭐 틱톡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치 240조인 틱톡을 MS가 48조에 차지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뭐 이부스는 틱톡의 미국 내 가입자가 1억 명 이상인 점을 들어 MS의 인수 이후 틱톡의 가치가 2천억 달러, 약 24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부스의 이제 셈법대로라면 MS는 2천억 달러짜리를 짜리 틱톡을 400억 달러에 사들이려고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MS가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제 짧은 동영상 뭐 이걸로 보면 틱톡이 페이스북을 제쳤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짧은 동영상이 있긴 한데 뭐 틱톡처럼 몇 초짜리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동영상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틱톡을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MS가 틱톡의 사업을 인수를 하면 대박일 것으로 보여요. 페이스북 구글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라이벌 등장입니다.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이제 지적재산권 규모가 뭐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95% 이상이 되는 이제 기업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상하고 컴퓨터 뭐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제 이런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결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95% 이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은 뭐 제조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따라잡힐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틱톡 같은 기업이 나타나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이루면서 뭐 완전히 진짜 뭐 내일 모레 망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인수합병을 하거나 뭐 새로운 기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오면 그 기능을 베껴가지고 고사시키는 작전을 펴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를 이겨보려고 구글이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튜브를 돈 주고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유튜브 인수했을 때 이제 구글이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한 1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싸다 뭐 이랬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천조 예,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틱톡이 2천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가입자가 1억 명이다 이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가 사라지는 스냅챗 같은 그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페이스북이 스냅챗을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이 스냅챗이 그냥 뭐 상장을 해버렸죠. 예. 그랬는데 페이스북이 스냅챗이 그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베껴가지고 내놓는 바람에 스냅챗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스냅챗은 한 23달러 이 정도의 그 상장을 했는데 뭐 거의 한 10달러 이하까지 계속 빠지다가 요즘에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이 뜨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짧은 동영상 앱을 만드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틱톡의 이제 인플루언서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 이런 애들을 돈 주고 빼앗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틱톡이 미국에서 없어진다. 만약에 행정명령으로 없어진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곳이 어디냐? 페이스북하고 구글이었습니다. 그런데 MS가 인수를 했다. 이러면 이제 강력한 라이벌 등장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아마도 틱톡을 인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독점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인수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냐 MS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틱톡이 페이스북하고 구글의 광고 시장을 빼앗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경우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점유율을 뺏기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가가 한꺼번에 훅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진은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앱 사용을 금지를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데 만약에 이제 돈이라도 받고 이제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상호 뭐 호혜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MS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클라우드 시장 외에 광고 시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좁아야 뭐 한 48조 이 정도를 이제 갖고 이제 왔다라고 하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득 보는 장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MS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틱톡을 인수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복비 내라고 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중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부동산 사업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S 같은 경우는 틱톡이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9월 중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점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애플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이 요즘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000달러를 돌파를 했고 3,000달러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1968년서부터 이제 금값을 매긴 건데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거의 한 뭐 1온스당 35달러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0달러를 넘어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레미 시게일 교수의 이제 그 표라든가 아니면은 워렌 버핏의 말을 듣고 금은 뭐 알을 낳지 못하는 닭과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이자도 안 주니까 올라가는 게 뭐 적지 않냐 이랬었는데 그 35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까지 갔다면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금을 이제 배관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4일 이하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뚫었다라는 거죠. 사상 최고가입니다. 2,000달러가 넘어간 거는. 금이 이제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나 아니면 이자율 상승 같은 달러 가치를 높이지 않는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기대해서 전망을 해보자면 양적 완화를 2008년도 12월 16일서부터 미국 신용등급 위기 2011년 8월 10일까지 약 111% 정도가 떴는데 올랐는데요. 그 2020년 3월 16일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만약에 또 2배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3,000달러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그 기사의 제목이 뭐 2,000달러 돌파, 3,000달러 이제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한 금 선물을 보니까 현물이죠, 현물. 현물을 보니까 한 0.7% 정도 오르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선물 ETF인 GLD 같은 경우가 어저께 2.13%가 오르고 그리고 IAU가 2.2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법이 통과하면 이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요게 그 잘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가고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여기는 약간 이제 횡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좋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안 좋았다. 뭐 지난 뭐 주처럼 안 좋으면 증시는 좀 조정받고 금값은 이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심각하다는 이제 그런 방증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법을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의 또 이제 달러 가치 훼손이 일어나죠. 그걸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값이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더 떨어지면서 주식하고 부동산 뭐 이런 위험 자산으로 몰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기사 내용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과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본 이동이 주된 배경이다. 이게 이제 금값이 오른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본 이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채권에서 금으로 이제 간다는 말이죠. 왜 채권에서 금으로 가냐라고 했을 때 이게 미국 10년물 이제 그 채권을 보면 그 국채 수익률이 0.510%입니다. 0.510%. 그래서 이 얘기는 채권 가격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그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는 한 뭐 갭은 한 0.51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막혀 있다. 상방은 막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 규모가 전체 주식 시장 규모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돼서 만약에 채권 쪽으로 더 이상 돈이 못 빨려 들어간다면 어디로 돈이 갈까라고 했을 때는 뭐 반대로 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값이 어저께 2% 넘게 폭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이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금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증거금을 대폭 올리면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뭐 금값이 떨어질 수는 있죠. 달러 가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가 대량 매도를 했다 이러다가 시장에서 물량을 다 받아주면 미국 매도한 측은 좀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제 대량 실업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디플레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달러 가치 이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금선물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금 올리는 경우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락은 현재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양적 완화 때도 조정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조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한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는데 뭐 나머지 조정들은 뭐 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뭐 한 8번인가 6번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인데 거의 다가 이제 5% 이내에서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5% 이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정 없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주식 시장이 공황급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3% 4번 이상 뜨는 거죠. 2011년도 이제 8월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그 마이너스 3%가 이제 4번이 떴죠.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데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하고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런 공황이 터지면 요번 이제 코로나 위기처럼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려고 이제 혈안이 돼요. 그러면 현금 확보는 뭐 금으로는 이제 이자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주고 그러니까 금을 이제 다 팔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뭐 그런 경우는 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아니라면 뭐 금값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안 먹힌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막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1억 명분이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을에 풀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백신이 혹시나 안 먹힌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양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완화, 경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 건너가고요. 금값은 이제 폭등을 하고 주식 시장은 일시적으로 이제 패닉에 빠지겠죠. 마이너스 3% 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언택트 위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택트.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일상화된다는 얘기니까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도 있다라는 거죠. 디즈니 실적 악화에도 디즈니 플러스 덕에 시간의 주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117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17억 8천만 달러. 이게 예상치가 123억 7천인데 한 5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부족한 금액이다. 원래 이제 디즈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러면 이제 프리마켓에서 선물 시장에서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그랬냐?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이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하고 ESPN 플러스 여기에 이제 유료 가입자가 한 1억 명 수준에 달했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1억 9천만인데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을 그 지금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하고 이런 그 디즈니 계열사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만큼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디즈니를 거의 이제 스트리밍 기업으로 이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픈을 하겠죠.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의 시총을 확실하게 앞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2천억 달러대로 이제 비슷합니다. 디즈니하고 넷플릭스가. 자, 애플이 5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총을 2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4일 현재 뉴욕 증시 애플 주가는 0.67% 올라서 438.66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지금 한 2조 달러에 이제 1,200억 달러 정도만 이제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랑코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시총 1위가 애플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7배 차이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하고 애플의 시총이 7배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부분이 적죠.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디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 구조도 좋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플 워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냐? 그 혁신의 이제 확산 분포도라고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 분포도. 여기 보면 한 2.5% 정도의 이노베이터가 있다라는 거고요. 창조적인 이제 파괴자들이죠. 그리고 13.5% 정도의 얼리 어답터가 있고 34%의 이제 선도적 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의 후발적 대중이 있고 16%는 이제 느림보들이죠.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제 뭐 창조했다. 뭐 스마트폰은 예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현재 개념의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 이게 이제 애플 2를 이제 만들었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혁신한 결과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중간에 좀 쫓겨났다가 한 97년 정도에 1997년 정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뭐 아이팟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튠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어디에 속하냐? 한 2.5% 이내에 들어가는 이노베이터, 거기서도 아주 창조적인 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끄는 애플의 이제 혁신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그 뒤로 이제 얼리 어답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선도적 대중 이런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소비해 준 사람들이란 얘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애플의 혁신에 동참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충성심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바가 되는 거죠. 당연히 애플은 강한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플 바가 많을 경우는 이제 불황에 강하고요. 믿음으로써 이제 재구매를 하는 뭐 기업이 되는 거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을 싸게 하고 그리고 스펙을 좋게 하면서 한 번을 팔 수 있습니다. 한 번을 팔 수 있는데 재구매를 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재구매를 하게 하려면 이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차이입니다. 충성심하고 소속감 이런 게 없는 있는 애플은 안정적인 고객층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애플과 같은 이제 팬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애플보다 이제 가격이 더 싸야 되고요. 스펙은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갖고 결정을 하냐? 뭐 그 냉철한 이성이냐? 아니면 이제 감성이냐? 당연히 감정입니다. 자, 전쟁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죽을까봐 참호 안에서 이제 그 총을 쏘는데 총만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막 쏴요. 막 쏘는데 뭐 갑자기 총알들이 막 날아들거나 아니면 이제 수류탄 같은 게 터지면서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마비가 되죠. 이성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아무런 뭐 무슨 뭐 보호 장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총 들고 뛰쳐 나가서 그냥 서서 쏩니다. 참호 안에서 쏘는 게 아니라. 자, 참호 안에서 총을 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총을 들고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데 뛰쳐나가는 행동은 뭡니까? 미친 짓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인 행동이 극에 달하면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냐? 이게 결정을 하는 데는 감정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데는 그냥 뭐 지른다는 얘기가 있죠. 지르는 건 뭡니까? 그냥 확 뭐 자동차를 지르거나 아니면 확 내가 타고 싶은 걸 질러버리죠. 그거는 이성이 마비됐을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가격이 쌀까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냥 내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진 제품 이런 기업 그런 제품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요즘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도 뭐 팬덤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이돌의 팬덤, 예, 팬들이 요즘에 이제 발매를 CD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트리밍으로 듣지 뭐 CD를 누가 이제 듣냐 이러는데 CD의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CD 플레이어도 없죠. 예, 근데 CD를 사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보면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팬덤이 그런 겁니다. 예, 원래 극도로 감정적인 게 팬덤이에요. 뭐 사랑에 이제 눈이 멀면 이제 뭐 이성이 뭐 아예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돌 가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기꺼이 이제 직업을 여는 행동이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팬덤이 있는 애플과 없는 삼성전자의 차이가 시총 7배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매뉴얼의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요.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8거래일 상승이 뭐 지금 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는데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이제 공항 끝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 날 8거래일 상승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공항 매뉴얼에 8거래일 상승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전에 8월 12일 전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 후에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때는 뭐 TLT를 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금을 사야겠죠.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총이 7배 차이가 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